아침부터 집은 조용했지만 저녁이 되니까 더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미지근한 국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 말 없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수저를 들었고 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밥을 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씻어야 할 그릇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있다고 느끼지만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리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짜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고 공원 벤치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그때의 감정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분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단 하나였어요. 7살 겨울 시장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울면서 자신을 꼭 끌어안았던 순간입니다. 그때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그 기억만큼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따뜻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뜻한 기억이 한 장면뿐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묘하게 시리게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 적이 거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속 웃음보다 기억 속 따뜻함이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포근했던 순간이 자신이 지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았어요. 하리는 새로 맡게 된 동아리 활동 때문에 늦은 오후 학교 안작은 상담실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하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천천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린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선생님은 하린에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봐 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린은 낯설지만 분명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어준다는 사실이 놀랍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것만 느끼고 봤으면 좋겠다. 그 감정은 누군가를 동경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단순한 존경도 아니었어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던 안정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남았습니다. 하리는 그날 처음으로 사랑이 꼭 가족에게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쉬는 시간, 하리는 운동장 옆 벤치에서 친구가 부모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통화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집에 언제 오는지 같은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어요. 친구는 웃는 얼굴로 짧은 통화를 마치고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도 거의 없었으며 따뜻함보다 의무와 책임이 더 많이 오갔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의 감정을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외로운 일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하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은 큰 사건이나 특별한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온기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 느낀 게 아니라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은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던 하리는 세수를 하다 말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물기가 맺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지만 분명 익숙하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고 입술은 비웃는 듯 굳어 있었으며 표정은 감정을 숨긴 채 무심한 듯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바로 아버지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편함과 서늘한 감각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 오래되니 자신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싫어했던 이유가 단지 말투나 태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방식, 무언가를 느끼고도 느끼지 않은 척하는 습관, 그리고 마음보다 표정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 방식이 자신에게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분명 아직 어린데 표정은 이미 어른 같았고 그 표정에는 온기가 아닌 단절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리는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닌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으며 닮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하리는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닮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상담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분명 똑같이 자라는데 가지마다 모양이 다르고 햇빛을 받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겠구나. 감정은 환경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배우는 방식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어요. 선생님은 하린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린은 자신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아본 사랑이 적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에 더 정확히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닮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닮고 싶은 사람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틀면 된다는 거요.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느끼는 방식부터 다시 배우기로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들어온 아버지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옅은 한숨, 천천히 벗는 양말,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은 지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짜증과 비꼽만 느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피곤함을 말 대신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
책임을 표현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알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니도 여전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뒷모습은 무심해 보이기보다는 지쳐 보였고 무관심보다는 체력이 먼저 바닥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그동안 자신은 부모님을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정을 꺼내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보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리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직 온기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관계를 향한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시선의 온도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방 안에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하리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 자신이 느낀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만 이제 그 외로움은 자신을 설명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임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지 않았던 따뜻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사랑은 받는 것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하린의 마음속 풍경은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의 하루를 묻는 작은 관심, 감정을 표현해 보려는 조심스러운 노력 같은 것들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확신은 이제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되었어요. 하리는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들 사랑 때문에 단단해지고 싶어요. 그 문장은 그녀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갈 방향이 되었어요.